자, 오늘은 이제 질량과 에너지 여기 나갈 텐데, 특수상대성 이론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그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부분들이 원래는 특수상대성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 핵분열과 같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몇 가지 이제 기준적으로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위에 내용하고 개념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잠깐 여기를 좀 확대시켜서 내용 정리를 좀 하고 갑시다. 일단 뭘 좀 하고 가야 되냐면 여기 위에 여러 가지 입자 표시라고 돼 있죠. 그 입자 표시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개념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원자의 구성부터 좀 볼게요. 원자 구성. 우리가 원자의 구성을 보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죠. 이거 뭐 다 아는 얘기니까. 자,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랑 중성자랑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럼 양성자와 중성자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 고1 통합과학 때 배운 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쿼크지, 쿼크. 쿼크인데 양성자는 UUD라고 그랬죠? UUD로 되어 있고요. up, down. 중성자는 DDU, down,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플러스 1의 전하량을 갖고 이 새끼가 전하량 빵이고 이 새끼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갖는다. 이렇게 배웠지. 자, 그럼 얘네들에 대한 표시는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화학을 했던 친구들이면 이게 좀 이해가 편할 텐데 원소를 좀 표시할 수 있어야 돼. 원소 표시. 원소 표시. 자, 어떤 X라는 원소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쓰는 숫자에 의미가 있어요. 요 아래쪽에 쓰는 숫자가 뭐냐면 요 아래쪽에 쓰는 숫자가 원자 번호예요. 원자 번호. 원자 번호를 여기다 씁니다. 화학적 개념도 좀 필요해요. 요 위쪽이 이제 질량수입니다. 질량수. 자, 원자 번호는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배웠으니까 원자 번호는 뭐랑 같은 거냐? 양성자수랑 같죠. 양성자수. 그리고 중성 원자인 경우에 얘는 전자수하고도 같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근데 질량수는 좀 보셔야 돼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수랑 더하기 중성자수 이렇게 된다 이거지. 이게 좀 화학적인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선생님 왜 질량이 아니라 질량수입니까를 생각해야 돼. 질량하고 질량수의 의미는 완전 다른 거야. 질량은 그 자체의 입자의 양을 다 재는 거고 이 질량수라고 하는 건 원자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이걸 그 질량을 비교하고 싶은데 너무 작아서 일일이 하기 힘들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을 질량수라고 하는 비례식 대충 뭐 얘기하면 그런 비례.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이 대부분 차지하지. 중학교 때 배웠어? 그럼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으니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개수가 많으면 질량도 많을 것이다. 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다 이거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 정도의 기본 개념 정도는 갖고 가야 된대. 알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자, 그러면 여기 입자 표시를 이제 하나하나 볼 건데 일단 전자라고 하는 놈은 E라고 써요. 엘렉트론. 자, 얘는요. 얘의 그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쓰고. 얘의 질량수는 빵입니다. 왜? 양성자, 중성자가 없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중성자는 뉴트론 이렇게 씁니다. 뉴트론, 중성자, 뉴트론. 이 새끼는 어차피 전하량이 빵이야. 없어요. 그리고 얘의 질량수는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양성자는 P라고 쓰고 또는 수소 1의 1짜리를 얘를 우리가 양성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럼 P라고 쓰는 것도 똑같이 1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요거 또는 요 두 개. 됐지? 그래서 그 수소 원자 핵을 우리가 수소 원자 핵, 이거 원자 핵입니다. 수소 원자 핵을 수소라고 하고 수소라고 하는 건 전자가 붙어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중수소는 1의 1짜리고 3중수소는 1의 3짜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됐습니까? 원자 핵의 표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 여기는 원자 핵의 표기 잊지 마시고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우리는 원자 핵을 표시하는 거예요. 원자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 일단 그렇다.
그래 놓고 이제 얘네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해보죠. 어떤 물체가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물체가. 똑같은 물체인데 졸라 빨리 움직여.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볼까? 가만히 있는 질량, 가만히 있는 이 물체의 에너지와 졸라 빨리 움직이는 이 물체의 에너지는 당연히 졸라 빨리 움직이는 새끼의 에너지가 클 거야. 거기까지는 같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질량 에너지 동등성 할 때는 빅뱅의 핵합성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통합과학 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야. 정지한 물체의 질량, 정지한 물체 질량이 있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질량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에너지를 갖는 질량이라고 하는 것, 즉 에너지가 더 커졌지. 그러니까 움직이는 물체의 질량이 더 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느냐, 질량이 증가하는 건 이 얘기인 거야. 즉 뒤에서 내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교환된다, 전환된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도 질량이 되고 질량이 에너지가 된다 그 말이니까 속도가 이 어떤 물체의 속도가 증가할수록 물체의 질량이 증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만히 있는 물체의 질량과 졸라 빨리 물체의 이 질량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로 비교해보자고. 가만히 있는 놈의 에너지와 열나 빨리 움직이는 놈의 에너지는 당연히 열나 빨리 움직이는 놈의 에너지가 훨씬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이걸 질량으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당연히 여기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지. 아주 작은 애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여기 뭐 속도 뭐 20, 30 이거는 질량이 똑같을 거고 당연히 원자핵 내에서는 당연히 빛의 속도로 움직이니까 질량이 훨씬 더 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게 얘인데 상대론적 질량과 속도의 그래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질량이 기하급수로 늘어난다 정도만.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이제 심화 가정할 때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의 레벨의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일단 그래프는 뒤에서 다시 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심화할 때 정리할 거니까 우리는 이제 기본 개념을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기본 개념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당연히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고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에너지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질량은 정지한 물체의 질량에 비해서 크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되 당연히 특수상대성 이론에 부합된다라는 걸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쓰셨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맞춰서 들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 거 정리하면 조금 더 쉬워지지 않을까?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질량, 에너지, 동등성 너는 뭐니?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질량과 에너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다. 본질적으로 같다. 그냥 같다 이거야. 그냥 같다. 그러니까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같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정지 질량의 의미는 그러니까 상대론적 관점이에요. 관찰자와 물체 사이의 상대 속도가 0일 때 이 0일 때 측정한 물체의 질량 요거 즉 정지되어 있는 물체의 질량을 우리가 정지질량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정지 에너지는 뭐냐? 정지질량 즉 정지한 물체가 갖는 에너지 이렇게 쓰기는 게 낫겠다. 그죠? 정지한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요렇게 쓸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요걸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여기서 잘 봐야 돼. 이거 내 표현적인 부분이란 말이야. 질량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같다야. 그럼 얘네들의 수식이 에너지는 줄의 단위를 쓴단 말이야. 질량은 킬로그램의 단위를 쓴단 말이야. 이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얘네들 맞춰주려고 이제 그 식을 필요하겠지. 그래서 해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빛의 속도의 제곱의 곱과 같더라 이거지. 이걸 말로 쓰면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이 에너지로 가는데 빛의 속도의 제곱만큼을 곱해줬을 때 질량과 에너지는 같게 되더라. 즉 이거는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요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단위는 요게 같은 거야. 됐죠? 요런 식으로 간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정리 하나 해두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정지 질량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지 질량은 M0 이렇게 표현하고 정지 에너지는 E0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그러면 정지 에너지 선생님 E0는 어떻게 됩니까? M0의 C의 제곱이 되겠다. 그치?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움직이는 새끼, 즉 우리가 배울 핵, 분열, 핵, 융합 과정에서 핵이 빡 쪼개들든지 아니면 딱 때려받아서 얘네들이 붙던지 이때 과정에서 손실된 질량, 요 손실된 질량을 질량 결손이라고 얘기하고 이때 손실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이게 질량 결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된 에너지가 얼마만큼 바뀌어질 거냐? 질량 결손 이 델타 MSC의 제곱,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델타 M이 질량 결손을 얘기하는 거다. 됐죠? 그러니까 질량이 얼마만큼 줄었는가에 따라서 에너지로 전환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이런 개념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좀 보시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합시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할 얘기가 많기는 한데 지금은 이 정도만.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바뀔 수 있다. 이는 MC 스퀘어. 됐지? 그 다음 정지한 질량과 정지 에너지가 있는데 물체가 정지했을 때 갖는 질량을 정지 질량, 이때 갖는 에너지를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핵분열과 핵융합을 발생했을 때 질량은 줄어들 것이다. 그럼 그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거기까지만. 됐죠?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아주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됐죠? 쓰세요.